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매주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안채근 목사입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이웃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인사 자주 하게 됩니다. 밥 한번 같이 먹자, 시간 나면 차 한잔 같이 하자. 둘 다 먹자는 얘기인데요, 차 한잔 같이 하자는 말에는 우리 조용히 앉아서 깊은 대화를 좀 나눠보자,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는요,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게스트분들과 스튜디오에서 함께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그리고 뉴스에서 본 것, 그리고 토론하고 싶은 이슈들, 그런 이슈들 모아서 세상 밖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토론하는 그런 커피 브레이크, 아주 기분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튜디오에 정말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재밌는 분들, 멋진 분들 게스트로 오늘 4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기소개가 중요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눈도장을 꽉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옆에 계신 집사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보는 기타도 재밌고 진지하게 잘 치는 김진수입니다. 네, 잘 기타리스트, 찍어주세요. 네, 김진수 집사님. 예. 네, 그 옆에서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지금 자기소개를 들으시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셨던 네, 집사님 계신데, 두 분 친구시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보다 형이시고요. 아, 네. 긍정적인 거 인정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크리스찬계의 악동 뮤지션, 베이시스트 이병걸입니다. 이런 자리에 감히 불러주셨는데 실수하지 않았나. 일단 좋은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병걸 집사님 옆에 또 멋진 우리 목사님 한 분 앉아 계시는데요. 네. 예, 멋지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사람들이 저한테 별로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 제가 알고 보면 재밌는 사람입니다. 아, 네, 재밌는 네. 목사, 오윤태 목사입니다. 알고 보면 재밌는 사람이 네. 진짜 무서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인자하신 또 목사님 한 분 앉아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승윤 목사입니다. 이렇게 특히 제가 왔을 때 이렇게 두 집사님 만나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또 음악 하시는 분들이라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고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고, 되게 이제 목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이라고 되게 말하는 그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좀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지금부터 문을 열겠는데요. 그런데 먼저 좀 이야기하기 전에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로 첫인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그 이병걸 집사님 네. 처음 여기 올 때 봤거든요. 네. 그때는 이렇게 옷을 안 입으시고 이 검은 옷, 이 숏을 입고 맞아요. 들어오셨어요. 네. 근데 네. 오면서 보는 순간 갑자기 겸손해졌어요. 조심해야겠다. 근데 같이 토크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한 5분 정도 얘기 나눠보니까 너무 좋고 따뜻하고 그러네요. 네. 이병헌 집사님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저는 선입견의 피해자예요. 아, 물론 선입견, 그러니까 외관상 보이는 그런 네. 것 때문에 이제 편리한 점도 있지만 피해도 많이 봐요. 검문 검색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뭐 교회에 가면 제가 교회 아이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럼 다 울어요, 일단은. 그럼 이제 그 아이들한테, 그것도 그 아이의 부모들한테 위로한답시고 뭐라 그러냐면, 울지 마, 나랑 사는 애들도 있다고. 네, 또 그런 또 논리가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상처받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진수 집사님, 제가 사실 보고 선입견을 가진 게 아니고요, 성함 보고. 제가 아는 선배 중에 무지하게 느린 선배가 있어요. 그래서 김진수 이름을 딱 보고, 야, 제가 이름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또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느리지 않으시죠, 집사님?
빠른 편인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말을 굉장히 좀 느리게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말이 되게 빠른데 네. 방송용으로 이거보다 한 3배 빨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름에 관련된 거 저거 과학적인 것 같아요. 선입견 아닙니까? 아니에요. 선입견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슈와 주제를 가지고 또 재미있게 대화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주제는요, 공개하겠습니다. 선입견. 네. 우리가 뭐 선입견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봐도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고요, 기사를 이렇게 읽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김연아 선수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랬더니 친구하고 분식집 가서 떡볶이 먹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고 성공을 해도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행복할 거라는 선입견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어하고 또 뭔가 이루어놓고 싶어 하는데, 그런 선입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집사님, 네, 3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토크, 선입견이 혹시 있으셨나요? 일단 먼저 말씀하시죠. 네. 뭐 선입견은 아니고 목사님들이 이제 좀 주제가 네. 아무래도 약간 좀 우리보다 좀 좁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재미없을 것 같고. 재미없진 않을 거고 나름 재밌지만 약간 네. 답답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확실히 철거하실 것 같고 막. 재미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니, 그렇죠.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근데 잘 이끌어줘서 재밌게 해보자, 뭐 이런 생각했어요. 긍정적인 거 인정. 네.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맞아요. 네. 이병걸 저는 목사님은요? 일단은 여기 와서 알았어요. 네. 사회자 하시는 분이 목사님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패널로 목사님 두 분과 같이 하는지는 몰랐어요. 일단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요. 목사님들 만나면 이렇게 좀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채기가 좀 있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고친 것 같아요. 일단은 옆에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 좋게도 볼 수 있는데, 아니면 우리가 거의 같은 레벨이고 뭐 같은 코드라는 거 아니에요? 같은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라는 직업, 특별한 직업에 대한 선입견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목사님들은 되게 부지런할 것 같고 네. 절제 생활 뭐 이런 거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죠. 네. 평신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네, 괜히 비디오 게임 안 하실 것 같고. 그럼 그쵸. 네. 부지런하고 절제해요. 선입견 아니에요. 이래서 불편해요. 아니 근데 사실 새벽기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꼭 주무셔야 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네. 네, 건강에 굉장히 안 좋대요. 네, 새벽기도 그렇죠. 끝나고. 뭐, 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희 성도들이 또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서 네, 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께서 아까 음악 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셨는데요. 음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선입견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음악 하시는 분 좀 날카롭다. 네.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고 뭔가 항상 곁에서 이렇게 뭐든지 완벽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들 피아니스트인데 네. 그 연습을 거의 2년에서 컨설트 하는데 한 번 건반을 잘못 누르면 그걸로 더 이상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성격적으로 많은 영향이 주지 않을까,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만나 뵈니까 네. 두 분 다 네. 그래서 진짜 선입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아요. 네. 네. 이렇게 무너지시는 분이 있을 줄 몰랐어요. 이병걸 집사님, 그 악기에 대한 선입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베이스 연주자시잖아요. 네, 베이시스트. 그쵸? 네. 네. 좀 자극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오해 말고 네. 방송 보시는 분도 오해 말고 들어주세요. 토크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베이스는요 네. 가장 성경적인 악기예요. 네. 일단 거기까지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기를 고르셨으면 베이스를 하셨을 거예요. 네. 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모든 악기를 다 아우러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잘 칠 수 있고, 베이스는 잘 치기는 쉽지만 잘 치긴 어려워요. 정말 잘 치긴 어려워요. 그리고 이 답답한 드럼과 네. 예민한 이 건반이나 피아노, 보컬들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악기이기 때문에 베이스는 위대합니다.
네. 네. 섬기는 악기군요.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네. 너무 악기를 선택 잘한 것 같아요. 네. 제 성격하고 너무 안 맞지만 이걸 통해서 인간이 되어가는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진수 집사님 기타리스트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기타리스트가 드러머를 볼 때 드러머다 하면 어떤 선입견을 가지실 수 있을까요? 밥 많이 먹는다. 음악 좀 약간 못하는 사람이 많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전화 받겠는데요. 아니 안 그런 사람도 많이 봤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밥 먹는 거 좋아하고 이제 힘 쓰는 거 좋아하고 네. 생각 없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어. 거. 근데 좋은 사람들도 있고요. 네. 네, 퍼센테이지가 약간 적은 거지. 그러니까 네. 확률적으로 드러머 하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난 드럼들은 좀 안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멋있던데요, 저는 드러머들이. 남자들이 보기에. 어릴 때도 드러머 꿈 많이 꾸고 치는 거 보면 나도 정말 쳐봤으면. 근데 아까 한성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뮤지션들이 성격이 막 까다롭고 악기 막 이거. 근데 제가 볼 때는 악기를 해서 까다로워지는 게 아니고 성격이 원래 까다로워요, 뮤지션들이. 그러니까 남들이 안 놀아줘.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는 내가 뭐라 그래도 다 반응해 주니까 더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럼 배반도 안 하고. 그렇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맞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뭐 틀린 얘기하면 지적하면 싫거든요. 성격이 까다로운 거지 처음부터. 네. 남들이 안 늘어주니까 더 까다로워지고 혼자만의 세계 가다가 나중에 그것만으로도는 내가 살아남기 힘들다는 걸 알고 인격 수용을 하게 되면서 좋아지는 거죠. 저도 되게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성격을 보면은 악기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또 이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 그래도 된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야, 됐어요. 이 갈 길은 정도까지. 멀어요. 네. 오인태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네. 아, 직업에 대한 내가 선입견이 있구나라고 느끼실 때가 가끔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직업에 계신 분들은 또 이런 신앙생활이 있고. 많죠. 네, 그렇죠. 네, 네.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그 직업이 의사다, 네. 뭐 변호사다. 그러면 어떤 선입견이면 이 사람 좀 교만하겠다. 좀 그런 생각이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좀 그 어프로치 할 때, 네. 접근할 때 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네. 선입견일 때가 많죠. 실제로 네. 안 그렇고 네. 예, 참 겸손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네. 예. 그 실제로 또 교만하신 분들도 있고. 그쵸,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입견이 맞아 떨어지니까 사실 역시나 그렇게 네, 역시나 이러니까 사실 선입견이 많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아마 사람이라서 그럴 거예요. 네.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네. 예, 교만하신 분들 계실 거고 네. 또 겸손하신 분들 계시죠. 네. 근데 뭐 한 목사님 그 나도 한번 목회하면서 성공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 목사님들 다 하시잖아요. 계시겠죠. 네. 저는 좀 어릴 때 목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뭐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뭐 그리고선 제가 그때 그러니까 여의도에 큰 교회가 있잖아요. 네. 아, 그 교회의 목사님의 막 10배의 영감을 달라고. 그 목사님이 제 생각엔 한 야. 1000만 명 교인 정도. 아니 근데 그 그것도 이유가 배에 별로 차지 않았던 네. 그런 부모님이 시절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공한 목사님들은 더 행복하다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그러실 거 아닐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어쨌든 자식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그러한 그 성공한 사람의 대열에 서게 되는 게 본인들도 행복하고 네. 또 자녀들도 당연히 더 행복할 거다. 네.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 패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한국 그 부모님들은 네.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세들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들이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성공을 많이 해요. 보면은 이제 뭐 그 프로페셔널 잡들을 많이 잡아요. 네. 공통적인 게 있어요. 우울해요. 굉장히 우울해요. 그리고 웃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이 이렇게 성공하면 사회적으로 좀 잘 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네. 어떤 면에서는 자녀들의 그 웃음을 뺏어가는 네. 그런 것도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그렇죠.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님이 가지시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좋은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 거다라는 선입견. 저도 얼마 전에 작년이지만 그 교황님 오셨잖아요, 한국에.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저도 목회자인데 그분도 목회자시잖아요. 똑같은 목회자인데 저는 셀카
이렇게 찍으면서 같이 사진 찍자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막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황님을 환호하고 연호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러면서 저도 제 속에 있는 그 욕망을 보는 거죠. 반목사 막 설교하고 끝났을 때 막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안 그러세요? 진짜 그러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네. 집에 가서 안 혼나면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교황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제가 발견한 선입견은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연호해주면 행복하다라는 선입견이 또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무대에 서 보시니까 두 분 집사님들도 잘하실 것 같아요. 콘서트가 끝났어요. 막 사람들이 와 밴드 너무 멋있었어요. 막 그러고 무대에서 딱 돌아서면 또 밀려오는 공허함 있으시지 않나요? 이병헌 목사님. 네, 저는 옛날에 지금은 옛날보다 음악을 잘하니까요. 네. 음악을 잘 못할 때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행복하고. 근데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예, 무대에 서는 것 자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박수해 주는 거 다 좋았는데 음악을 점점 잘하면 잘할수록 더 잘하는 게 뭔지 알게 되니까 다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불행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제 직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돈이 많고 적금이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를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자식의 삶을 봤을 때 돈이 많아서 행복할 수 있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직업으로 갖는 거 그게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반 이상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네. 네. 박수 한번 해야 되겠네요. 아니, 네. 성공하신 분과. 적응적이시네. 네, 진짜. 그래요. 맞아요. 저는 저 베이시스트 이병걸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네. 죽을 때까지 베이시스트 이병걸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노력해야겠죠. 네. 너무 멋지네요. 멋지신데요? 제가 그 고맙습니다. 신문에서 찾아봤는데요. 그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오잖아요. 근데 자녀들 부모 아까 말씀하셨는데 둘이 원하는 게 당연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직업으로 원하는 거. 지금 현대 아이들이 저 어릴 때는 무조건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 다른 걸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이상한 아이들이 될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첫째가 교사래요. 선생님 되는 게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중고등 학생들의 그 꿈이라는 게 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좋아서 그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유가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이 됐나? 그러게요. 네, 그리고 그런 다음은 연예인.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있다. 부모님들은 당연히 연예인 안 들어가죠. 네. 부모님들은 아직도 의사, 그렇죠. 판사, 그렇죠. 뭐 이런 것을 아직도 원하시고, 네. 근데 부모님들도 교사, 공무원을 많이 원하시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행복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됐냐면 옛날에는 성공이라면 또 하나 생긴 게 안정이에요. 안정. 네, 네. 너무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김진수 집사님은 이제 기타 치시면서 연예인들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성공한 연예인들 옆에서 보시면서 네. 야 정말 저 사람처럼 유명해지면 행복해지겠다 뭐 그런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유명해져도 별로 안 행복하네?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은 네. 한 번도 안 해봤죠. 아. 안 해봤고 좀 뭐 불쌍할 것까지는 없지만 네. 좀 아쉽다는 생각 많이 해봤어요. 아쉽다. 네. 이유가 뭐죠? 아쉬워 보여요. 그러니까 성공했는데 막 성공이라는 그 기준 자체가 저는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좀 그런데 일단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고 하는 일도 별로 안 좋아 보이고 그럼 너는 왜 도와주냐? 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고 아까 뭐 이병걸 씨도 얘기했는데 뭐 네. 나는 뭐 음악하고 이런 거 자랑스럽고 그런다 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뭐 저는 자랑스럽고 이런 걸 떠나서 무대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끝나고 뭐 그런 일도 많지는 않겠지만 뭐 잘한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요. 뭐 하면 좋냐면 저는 제대로 된 칭찬을 받아야지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뭐 너무 은혜로워요 이러면은 뭐 좋으시긴 하겠지만 별로 가슴에 너무 안 추상적인. 네. 네. 아까 뭐 할 때 거기 기타 소리 너무 좋았고 어떻게 그런 좋은 음을 치실 수 있으세요? 이러면 나는 이 사람이 좀 관심이 정말 있구나. 그런 칭찬을 받으면 좀 공감이 생기니까 좋겠죠. 근데 네. 뭐 멋있어요 그러면 멋있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게 뭐 새롭지 않으니까. 새롭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성공해서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내 음악을 사람들이 공감해 줄 때 행복하다. 공유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행복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뭐 공유해서 내가 행복해 이러진 않고요. 네. 아, 저 사람이 나랑 같은 시간이 뭐 고민하는 부분이 같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그 시간이 행복한 거죠. 네. 그 삶은 항상 행복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보면은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그렇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거를 소중히 여겨줄 때 그게 이제 자기의 건강한 자아상이 되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다른 데다 둬버리면은 그게 안 되면 좌절스럽고 돼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 많이 봐요. 네. 세상을 살면 네. 점점 그렇게 되나 봐요. 그 어른이 된다는 게 참 좋은 일이기도 하면서 슬픈 게 바로 그런 면에서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살아보니까 야, 의사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쉽게 말하면 행복할 찬스가 더 높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은 물론 지금 좀 더 바뀔 수 있지만 어른 된 분들이 이제 생각을 어떻게 바뀌느냐, 그분들이 어떻게 가치관에 다시 재형성을 하느냐. 지금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공이라든지 이런 걸로 선입관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는 거의 없으신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사실 우리가 말로는 그러지만 생활은 또 다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그 어른들의 변화가 네. 가치 변화가 있지 않고는 힘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아주 심도 있는 대화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패널들이 또 주제를 가지고 오십니다. 오늘은 또 오윤태 목사님께서 주제 하나 가지고 예. 오셨죠? 네. 제가 주제를 내놓기 전에 하나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에 네. 한 커플이 있는데 이제 두 명 다 이제 제 제자들이었어요. 학교 가서 만났는데 한 명은 알세너, 한 명은 UCSD. 근데 이제 자매는 한국 자매고 네. 형제는 흑인 형제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결혼을 했어요. 네. 느낌이 어떠세요? 전 괜찮아요. 어떠세요? 부모님은 좀 힘드셨겠다. 예. 예. 목사님들은 어떠세요? 네. 느낌 그냥 확 오는 느낌. 많은 반대가 있었겠구나. 네. 예. 근데 이제 그때 실제로 부모님들은 오히려 괜찮았어요. 부모님들은 뭐 형제가 워낙 좋으니까 네. 좋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네. 신앙도 좋고. 근데 이제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좀 젊은 세대 네. 친구들이 전화해서 왜 그 이유가 왜 흑인하고. 그래서 굉장히 선입관이 네. 이 인종적으로 심하구나. 그 자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흑심을 품고 있던 형제가 같이 아니야. 생각했어요. 제가.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왜 나하고 결혼 안 하고? 예? 그 흑심의 정도가 네. 나랑도 아니지만 또 왜 하필 그게 흑인? 그렇죠, 그렇죠. 더 기분 나쁘다 이거죠. 내가 네. 그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냐, 뭐 이런 근데 식으로의. 너무 좋은 형제거든요. 네. 진짜 가정도 좋고 신앙도 좋고 직업도 좋고 정말 세상적으로 다 좋아요. 근데 네. 단순히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죠.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요즘 그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 퍼거슨 사태라든가 네. 그 경찰관이 흑인 청소년 아이를 좀 무례하게 네. 진압을 해서 이제 죽는 흑인 그 청소년이 죽는 사태가 슬픈 일이죠. 발생했는데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네. 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네. 또는 뭐 히스패닉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네. 예, 그거 한번 저는 주제로 내놓고 싶습니다. 네. 저도요, 대학원 공부하면서 옆에 흑인 친구가 앉았어요. 근데 이제 헬라어 시험 이렇게 보면 서로 바꿔서 채점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저는 뭐 맨날 몇 개씩 틀리는데 거의 퍼펙이에요. 그게 제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흑인이 왜 이렇게 공부 잘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아닌데. 한국 사람도 아닌데 흑인이 이렇게 잘해. 그리고 미국 사람이라면 조금 백인이라면 조금 봐주겠는데 이게 제 속에 인종에 맞아요. 대한 선입견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혹시 그러면 그 뭐 집사님이나 목사님들은 본인들이 그런 그 좀 차별의 대상이 돼본 적은 있으세요? 저는 미국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어가 잘 안 되잖아요. 거기서 당하는 무시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오기가 생겨서 영어 공부를
특별하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데 저는 이제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백인들은 흑인이나 히스패닉을 인종차별한다라고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이 문제라고 봐요. 그 개인이 문제가 있는 거 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거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백인 우월 사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우월 사상. 그러다 보니까 따라쟁이가 되는 거죠. 백인들이 그들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처럼 하면 우리가 그들처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같고, 뭐 퍼거스 사태 얘기하셨지만 퍼거스는 사광신화의 주역이 저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관심 없습니다. 네, 그냥 하나로 묶어보는데 하여튼 뭐 웃긴 하지만 그 하여튼 뭐 좀 슬픈 사태예요. 왜냐면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흑인 그 청소년이 백인 경찰한테 총에 맞아서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한국 사람이 장사를 하더라도 백인들한테 대할 때 좀 공손하게 대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흑인들이나 히스패닉들한테 많이들 던지시거든요. 돈 거스름 줄 때 그냥 저는 많이 봤어요. 던지시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모욕감 주거든요. 제가 한 번은 그 리코스토 갔는데 거기에 히스패닉 젊은 여자분, 착하게 생긴 여자분이 있었는데 내가 뭘 샀어요. 근데 거스름돈을 준다 나한테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참 그 이슈 때문에 시끄러울 때였는데 한국인에 대한 이 반감이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우리를 그렇게 대, 너희도 한번 당해봐. 그런데요, 그게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어요. 왜 나한테 돈을 던져? 그렇죠. 네. 기분 나쁘죠.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저 사람들은 저래도 되겠거니 하고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 김진수 집사님은 교수 생활 하시면서 또 코리아타운에 기타샵을 광고도 되면 좋겠어요. 아무튼 좋은 곳이니까. 뭐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방송을 나오신 이유인 것 같아요. 날카로운 근데 코리아타운에 있으시다 보면 한국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샵에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저도 코리아타운에 있는데. 예, 저도 되게 의외였어요. 네. 아니, 이런 많은 백인들이 이렇게 많지? 그러니까 어디서 사냐면 그 근처에 산대요. 요새 좀 되게 유명한가 봐요. 네. 코리아타운이 좀 뜨고 있는 추세래요. 네. 뭐 흑인들도 많이 오고요. 중국인들도 많이 오고 히스패닉도 많이 와요. 네. 인종차별에 대해서 그때 한번 얘기 들어서 제가 뭐 곰곰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인종차별을 하나 당한 적이 있나? 왜 그러지? 한번 생각해봤더니 민족적인 성향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혈액형도 그게 맞진 않지만 성향이 좀 있는 거. 개인적 성향. 예. 그러니까 뭐 흑인들은 문화 습관이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이랑 되게 안 맞는 것도 있고 좀 약간 말 좀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흑인을 만나면 이 사람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뭐 여러 경험이 있지만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저녁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좀 저녁까지 있거든요. 기타 치면서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되게 복장이 불량하고 군인도 아닌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좀 되게 지저분하고 긍정적이신데도 이제 그런 게 보이시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긍정적이라는 거는 일을 좋게 보는 거지. 그 사실을 무시하는 건 아니니까. 아, 그렇죠. 사실적으로 볼 때는 좀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은 그런 분이 오더니 기타를 이렇게 좀 이것저것 쳐보시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이 사람 살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치다가 가겠구나. 그럼 난 끝나면은 이제 기타 잘 닦아야지 더러우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쳐보더니 이 기타 되게 좋대요. 그러더니 자기가 사겠대요. 그래서 내가 설마 그랬더니 돈을 꺼내는 액션을 취하더니 돈이 없다고 나가더라고요. 다시 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많이 당했으니까 오케이. 그렇지 뭐 그러고 이제 나가서 이제 기타 닦고 있는데 5분도 안 돼서 정말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돈을 주고 그걸 사는 거예요. 하면서 나 이 기타 너무 좋고 가격도 되게 쌌는데 뭐 되게 좋고 자기 친구들한테 이제 알려줘가지고 오게 하겠다고. 보니까 이제 뭐 해병 같은 거더라고요. 월남전 걸프전 같은 데 참전하고 이랬대요. 그래서 나갔는데 나는 약간 나간 다음에 좀 부끄러워지더라고. 아니 저 사람은 정말
음악 좋아서 왔는데 내가 선입견이 있진 않았지만 좀 두려워하고 왜냐면 흑인에 대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아 이게 선입견이 있는 거는 뭐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은 그 바라볼 때 좀 더 형제자매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보면은 사실 되게 아름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문화라는 것이 있고 다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꼭 이제 갖춰야 되는 그런 퀄리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선입견 너머에 있는 뭔가가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포장을 열어보면 포장은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열어보면 그 안에 아주 진귀한 보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기 위해서 포장을 좀 뜯어보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포장 보고 그냥 포장 보고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병걸 포장해서 집사님이 지금 제발 저를 좀 제 얘기를 하면 저를 좀 포장지를 뜯어주세요. 뜯어줘 주세요. 아니 똑같은 거 나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냥 냅둬 주세요. 아니 그 결혼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혼한 후에 네. 그 와이프분께 네. 아니 근데 나 처음 봤을 때 그 선입견이 있었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네.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도 내가 잘생겼거나 좀 매력이 있어서 나랑 결혼하는 거 아니냐 물어봤는데 우리 와이프 말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결혼을 거부했다가 죽을 수 있는 경우가 있겠구나. 그래서 결혼했다는. 아니 근데 직업을 아시는데도 아니 다음에는 부인을 모시고 오세요.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도둑을 잡았어요. 그걸 보고 더 확실히 알았던 거죠. 이 사람은 누굴 죽일 수도 있겠구나. 어차피 선입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지만 그 아마 목사님이 내놓은 내용에 좀 그것보다 좀 깊은 내용으로 간다면 이런 것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스킨 컬러인데요, 결국은요. 그런데 보면 우리 스킨 컬러가 뭐 많아봤자 우리 피부에서 1mm, 2mm 그 정도밖에 다르지 않은 건데 나와 다르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이 우리한테 있지 않나. 뭐든지 언제든지 가족들도 다른 가족, 적게는 개인,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게 마음을 열기까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건 나와 다른 것, 내가 아닌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고 그것이 이제 민족이라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는 다른 민족에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것 중에 이 소련, 중국,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히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완전히 지금 일본 사람들을 제가 지금 아무리 좋게 막 생각하려고 해도 만나면 일단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스스로가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좋게 보면은 저희가 살아온 역사가 반영되는 거고 문화와 역사, 나쁘게 보면 열등의식도 그렇죠. 저희 특히 우리나라가 한반도라는 특수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침략과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또 일본이 한때 우리나라를 통치했을 때 그런 열등감을 굉장히 증폭시켰잖아요. 우리끼리도 서로 엽전이라고 부르니까요. 근데 그건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여서 안 되는 건데도 우리는 스스로도 뭐 이제 어떤 얘기할 때 농담으로 한국 사람들끼리는 서로 비즈니스를 하면 서로 죽이려고 그런다. 중국 사람은 나 죽고 나 살고 너 죽자. 우리는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이 결국은 외부로 나타날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한 특히 흑인이나 이런 또 이 lower class에 있으면 제가 재밌는 사실이었는데요. 브라질에서 이민 오신 분들의 자녀는 한국말을 잘해요. 맞아요. 네, 남미 사람들 다. 이유가 뭐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큰 것과는 다르게 브라질에서는 한국의 문화나 한국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그걸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미국에 오면 이 미국 문화는 우리나라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강한 건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든지 영어에는 일단 한풀 꺾이고 들어가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불안 이게 많이 작용하죠. 아니 부모님들도 애들한테 의도적으로
한국말 하지 말고 영어만 하라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그것도 지금은 사실 많이 뭐 인종차별이나 또 선입견에 대한 열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 재밌게 이렇게 저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그 대화의 주제가 선입견이라는 단어로 다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선입견이 없으셨던 분이고 왜냐하면 속까지 다 보실 수 있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를 받으며 선입견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입견의 가장 큰 피해자 우리 유병걸 집사님. 네, 오늘 솔직한 이야기, 재밌는 얘기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너무나 긍정적이신 우리 김진수 집사님.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에서 긍정의 전도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집사에서 전도사로. 네, 두 분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CTS에서 보내드리는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선입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겼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풍성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